그럴 줄 알고 그랬지. 유치원을 감사해. 자 합시다. 그림좀 마음으로 알려줄게. 아이. 그때 우리가 호의 길이랑 넓이 구하는 공식 정도까지 외우고 넘어갔었나? 네. 우리가 L을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L은 R 세타. 그 다음에 넓이 구하는 공식은 몇 가지였지? 두 가지. 일단 첫 번째는 2분의 R 제곱 세타. 2분의 1 R 제곱 세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R 세타 자리에 누구를 넣을 수 있습니까? L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2분의 1 RL이 되는 거였습니다. 네. 수원아. 두 놈 다 책이었으면 좀 곤란한데. 선생님, 근데 4번 위에 한번 했어요. 숙제 안 해서 아직 어차피 오늘 개념을 할 거라서 뭐 많이 적을 건 없을 거거든. 이분 중에 한 분이 좀 책을 적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좀 바꿔? 둘 다 책은 있어? 어차피 종원이가 필기 잘 안 하니까 종원이 책을 넘겨주자. 그럼 너도 편하고 좋잖아. 전 사진 찍어도 되는 거. 대신에 나중에 문제 푸는 것만 그러면 사진을 미리 좀 쭉 찍으세요. 지금이요? 네. 어디까지 찍으셔야 되냐면 문제는 제가 써드릴 거니까 개념들만 좀 써두세요. 134쪽 찍으시고 145쪽 찍으시고 아니다 140쪽도 찍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1쪽 그 다음에 145쪽도 찍으셔야 돼요. 일단 요 정도만 찍어봐. 더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개념 부분 그것만. 그런 식으로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나서 일반각을 표시하는 적이 있죠. 그 일반각은 우리가 어떻게 쓴다라고 배웠었지? 360 n 플러스 알파. 그렇지. 여기다가 n을 곱해준 다음에 어떤 알파가 더해질 거고 이 알파라는 것은 뭐보다는 어떻고 그렇지. 얘가 우리가 이때까지 60분법으로 표현을 했었던 일반 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80도 자리에다가 뭐를 넣을 수 있죠? 180도 대신에 파이를 쓰는 호도법을 배웠지. 그러면 360도 자리에는 뭐를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2n 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나타내는 게 이제 일반 각이 되는 거고요. 요 뒤에 있는 조건도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게 0거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누구보다는 2파이보다는 작은 범위에서만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80도가 파이라는 것만 아시면은 충분히 바꿔 쓸 수 있는 공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아마 이때까지 계속 몇 도 몇 도로 문제들을 많이 풀어왔고 배웠었기 때문에 파이로 바꿔서 부르거나 쓰는 게 익숙치 않을 거거든. 노력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되도록이면 이제 우리가 도로 꼭 표현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전부 다 파이로 환산을 해서 대답을 하려고 애를 써봐요. 그렇게 해야 실력이 아마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시험이랑 직결되는 건 아니니까 좀 마음 편하게 바꿔보는 연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맛을 조금씩 보면서 바꿔볼 건데 맨 앞에 있는 개념 원리 익히기는 여러분이 아마 대신에 복습을 하고 문제를 푸세요. 여러분 저 항상 새로운 파트 풀 때는 절대 이렇게 문제 풀지 말라고 했어. 이건 별로 안 좋은 습관이니까. 그래서 꼭 읽히고 뒤로 넘어와서 문제를 푸는 걸로. 자, 136쪽에 있는 필수 예제부터 이제 하나씩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다 쓸 거니까. 자, 필수 예제 4번.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것은 75도가 12분의 5파이냐인데, 저게 나중에 우리 둘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얘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너희가 더 편한 거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바꾸는 게 더 편하지. 오른쪽에서 그렇죠. 왜냐면 파이가 몇 도라는 거라니까. 그럼 파이에다 180도를 넣어보세요. 몇 도입니까? 75. 75도죠. 그러니까 1번은 맞아, 틀려. 맞아요.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왼쪽이 주어진 거를 파이로 바꾸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너희가 익숙한 게 도이기 때문에 항상 아마 도를 찾을 거야. 근데 결국에 우리가 답을 쓰거나 뭐 표현을 하거나 할 때는 전부 다 이제 뭐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파이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도를 바꾸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1도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었지? 180분의 파이였습니다. 우리가 이 75도를 바꾸는 방법은 75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된다? 180분의 파이를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도 자리에는 얘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 바꾸는 것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 연습 많이 했는데. 다 암산으로 돼야 돼요. 뭐 암산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 뭐 태어날 때부터 암산이 좀 힘들게 태어난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반드시 암산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대신 빨리 계산하면 돼. 손을 쓰더라도 시간이 많이 안 걸리면 되니까. 자, 다음에 160도를 바꿔볼 거야. 그럼 도 자리에다가 우리가 뭐를 넣자? 180분의 파이니까 180분의 160파이가 되는 거죠. 약분하면 뭐가 되죠? 9분의 8파이가 되죠. 그래서 이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9분의 8파이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0도가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취향이겠죠, 여러분. 얘를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얘를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지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다 108 왜 목에서 쇳소리가 나지? 목에서 쇳소리가 나는데?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소리가 났어요. 자, 파이에다 180도를 넣어봐봐. 몇 도가 돼? 300도. 마이너스 300도 되는 거 맞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4번, 5번 확인하시고 밑에 있는 문제도 푸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각 세우는 연습을 할 건데 1번 문제는 그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가 몇 도라고 표현이 돼 있어? 300도라고 표현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 도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일반각을 먼저 불러봐봐. 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0도였을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360도 곱하기 n은 뭐로 바뀔 거고? 2n 파입니다. 얘는 뭐 2파이n이라고 써도 되는데 전 얘가 더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2n파이, 2파이는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300도를 파이로 바꿔야 되잖아. 도 대신에 누구를 넣어라? 그럼 180분의 300을 약분하게 되면은 3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는 뭐 붙여주면 된다? 3분의 5파이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표현을 한 거겠죠. 알겠지? 야, 이 파트는 도를 파이로 바꾸는 연습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의 길이랑 넓이도 옛날에 우리가 표현했었던 뭐 원의 넓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그런 공식들을 우리가 전부 다 파이로 바꾸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페이지 전체는 전부 다 도를 파이로 바꾸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건 마이너스 210도에 대한 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210도라는 것은 일반각 뒤에 붙일 수가 있어 없어? 그래서 몇 도를 더 해줘야 되지? 그러면 그 일반각은 몇 도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150도. 그럼 어차피 앞에는 2n파이가 붙을 거니까 얘만 우리가 파이로 바꿔주면 되죠. 그럼 180분의 150 약분하게 되면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2n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다. 이렇게 그냥 해주시면 돼요. 어려운 파트 아닙니다. 연습 많이 하시면 절대 안 틀리는 것 같아요. 학교 시험에는 필수 예제 7번이 무조건 나올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고1이 되면 고2가 되면 자, 필수 예제 6번인데 우리가 지금 반지름은 4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2파이라고 주어졌고 그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를 구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굳이 문제를 다 쓴 건데 이제 이런 게 딱 주어지면 우리가 한글로 주어지면 걔를 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문자. 얘를 뭐라고 쓰면 좋을까? R은 4다. 얘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 L은 2파이다라고 쓰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가 L을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R 세타였습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에다가 중심과 크기를 곱해서 2파이가 된다는 거잖아. 그럼 얘한테 뭐 곱해야 2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세타는 2분의 파이 이렇게 두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가 있었지? 2분의 1 RL 요걸 써도 되고요. 또 하나 공식이 뭐가 있었지? 2분의 1 R제곱 세타. 요것도 이제 취향 차이겠죠. 요런 문제에서는. 근데 이미 우리가 얘를 알고 있고 반지름도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이거 두 개 곱한 다음에 2 나눠주면 되니까 넓이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쟤를 제곱한 다음에 요거 곱하고 2 하나 더 나눠줘도 되고 취향 차이입니다. 요 문제는 취향 차이야. 근데 나중에는 반드시 어떤 공식을 써야 된다라는 건 지정되는 문제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둘 다 알고 계십시오. 자, 필수예제 7번입니다. 둘레가 8이래요. 자, 둘레가 8인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그때 중심과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대충 부채꼴이 하나가 있겠지. 근데 이 전체 길이의 합이 얼마라고? 우리가 지금 아무 정보가 없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이 길이나 뭐로 같을 거야? 그러니까 얘를 R이라고 가정하면 얘도 R이라고 들 수 있겠죠. 근데 전체에다 8을 썼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 호의 길이는 뭐라고 들 수 있는 상태? 8-2R이라고 들 수 있는 상태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쓸 수 있는 게 L은 어떻게 구한다고? R 세타로 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가 될진 모르지만은 요 중심각의 크기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R 곱하기의 세타가 지금 얼마라고 적혀 있어? 8-2R로 잡혔어. 근데 우리는 지금 만약에 이걸 세타에 대해서 정리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들 수가 있다? R분의 8-2R이라고 둘 수 있을 거고요. 사실 뭐 이렇게까지 정리를 안 해도 우리는 할 수 있긴 하거든. 결국엔 우리는 조건이 걸린 게 부채꼴의 넓이가 뭐가 될 때? 그게 최대가 될 때의 넓이와 중심각을 찾으라는 거잖아.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야? 넓이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넓이식은 몇 가지가 있었지? 2분의 1 R 제곱 세타라는 게 있었고 2분의 1 RL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 위에 거 써야 될까? 밑에 거 써야 될까? 밑에 거 써야겠죠? 왜냐면 세타가 지금 식이 이뻐 안 이뻐? 안 이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냥 요거를 굳이 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안 했어. 그럼 우리는 세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그냥 누구 쓰는 게 편할 거다? 밑에 거 쓰면 편한 거야. 왜냐면 그냥 이거 두 개 뭐 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거기에 뭐 해주면 되니까 나누기 2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다 2 나누면 4-R이죠. 거기에다 R 곱하게 되면 넓이식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4R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얘 지금 무슨 값이 필요하다고? 최대값이니까 무슨 형으로 바꿔야겠어? 자, 표준형으로 바꾸게 되면 R-2의 제곱 플러스 4가 된다. 즉 우리는 반지름이 얼마일 때? 그때 넓이가 얼마가 될 거다. 그럼 이제 다 찾았잖아. 반지름이 지금 2일 때 우리는 이 값이 4라는 걸 알았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게 성립이 되기 위해선 L이 얼마가 돼야 돼? 나 이걸 제곱으로 봤다. 여기가 이제 성립이 돼야 되니까 L이 얼마라는 걸 안다? 4라는 걸 알았어. 우리가 지금 L은 R 세타로 구하는데 R이 2로 잡혔어. 그래서 그때 세타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2가 돼야 되는 거다라고 해서 중심각의 크기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아까 세타를 정리했을 때 어떤 공식이 나왔었지? R분의 8-2R. 근데 우리는 R이 2일 때 최대인 걸 알았잖아. 이 R에다가 누구 넣어도 되는 거? 2 넣어도 똑같이 중심각 크기가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 근데 굳이 이걸 쓸 필요 있어 없어? 그냥 얘 써도 우리 충분히 중심각 크기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문제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옆에 태영이 책 찍어봐봐. 186번 찍어봐봐. 자, 186번 풀어보세요.
그 종원이가 말하는 잘한다는 애들은 이미 미적분까지 다 뺐대. 네. 벌써 몇 명이나. 그냥 과학고 준비하다가 그냥 스며있어 걸려. 화학고를 준비했는데 금성고를 왔대? 네. 떨어져서. 네. 보통 화학고 떨어지면 금성고, 동고 이런 데가 아니야. 개새끼들이네. 몇 명? 3명? 네. 몇 명까지 1등급이죠? 4명 아니야? 4명. 어? 4명. 참 죽이자. 아 근데 너희도 시험을 쳐봐서 알겠지만 다 뗐다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잖아. 시험에는 워낙 변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적이라는 건 절대 바뀔 수 없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컨디션이라든지 그날 기분 그리고 좀 얼마나 준비를 탄탄히 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무조건 바뀔 수 있는 게 성적이기 때문에 원래 잘했던 애가 상위권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확정적 1등급은 거의 없어요. 특히 요즘처럼 애들 사람 인원수가 많이 없을 때 그 새끼들도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기를 처음부터 1등급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갈 때도 썩 좋은 마인드는 아닐 것 같아서 할 수 있어. 이미 붙어보지도 않고 벌써 패배를 인정해버리고 내한테 쳐맞을래? 걔들한테 이길래? 일단 안 될 것 같은데. 쳐맞고 이길래? 아니. 이길 수 있어요. 하고 미적분이라는 과목, 뭐 수투라는 과목 배웠다고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시험을 다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너희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배우고 잘했다고 평생 절대 안 틀리니까 아니잖아. 아, 우리 아프니? 왜 표정이 안 좋아? 아침이라 그런가 우리 다들? 아 정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힘들더라고. 저 이제 7시에 귀가했어요. 오늘이군요. 7시에 귀가해서 아침 7시에? 네, 2시간 자고 왔어요. 왜요? 서울에서 친구놈들이 말 안 하고 놀러 왔어요. 10시 55분에 수업이 마치는데 10시 51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광활리가 돈말할 때까지 기억나. 아, 난 그런 친구 있으면 좀 광활리? 말할 것 같아. 어느 광활리? 부산이지 미친놈아. 이렇게 하고 난 말하고 오는 것도 싫은데. 말하고 오는 게 낫죠. 그러니까 말하고 말 안 하고 오는 것도 싫은데 말하고 그냥 저한테 오는 게 싫어요. 이은경 니한테 오는 게 싫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돼. 사회생활 해야지. 아니 친구는 좋은데 문자나 카톡도 있잖아요. 쌤보러 오실 정도면 완전 찐친 아니에요? 그죠. 그냥 여름 휴가를 여기로 쓴 거죠. 한 놈이 온 게 아니야. 네 놈이 왔어. 말도 안 하고 이 새끼들. 아 깜짝 재밌었다. 재미없었어요. 나는 어제 차를 들고 와서 술을 못 먹었거든. 아 진짜 재미없겠다. 186번 그래서 답이 넓이는 얼마가 나와? 25 나오죠. 중심과 크기는 얼마? 2 나옵니까? 너 이거 5 나오니? 어디서 계산이 틀렸을까? 반지름이 5 아니에요? 근데 왜 나는 잠깐 5가 나오지? 지으면 저건 너무지. 그런 아, 거지. 아 반지름을 넣었네? 자 넘어갑시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호도법이라는 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호도법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도, 몇 도 했던 걸 전부 다 이제 뭐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파이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를 왜 우리가 바꿔서 굳이 이 더럽고 어려운 걸 배우냐면 오늘 할 파트에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안 나오고 나중에 우리가 삼각함수로도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요. 여기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이제 무한대로 가는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그런 실수 범위에서의 삼각함수를 표현하려다 보니까 각도로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걔를 파이라는 단위로 바꿔서 이렇게 뭐 배웠다라고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140 쪽으로 갈 건데 책에 없는 내용도 우리는 설명을 조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미적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즘 추세가 여러분이 고2가 돼서 수1이 됐을 때는 그 지금 설명하는 게 조금 추가가 될 수도 있고요. 알아두면은 문과생들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미적분을 굳이 선택하지 않더라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개념들을 설명하는 거니까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결국에는 이것도 함수인데 아직까지 함수는 안 배워요. 그냥 이제 함수를 하기 위한 기초를 다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너희가 다 아는 거야. 저기 140쪽에 맨 위에 초록 박스 봐봐. 사인 구하는 방법, 코사인 구하는 방법, 탄젠트 구하는 방법. 너희 알아 몰라? 알지? 우리가 중딩 때 다 배웠잖아. 우리가 사인을 구하는 방법을 한글로 불러볼래? 빗변분의 높이로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을 구하는 방법은 밑변으로 구하는 거였죠. 그 다음 탄젠트는 그건 거야. 그걸 이제 한글을 빼고 이렇게 좌표로 설명을 해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 배웠던 거지. 그리고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삼각비에서 삼각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각에 대한 삼각비를 쓰기 위해서 반드시 무슨 삼각형일 때? 직각삼각형일 때 쓸 수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전부 다 직각삼각형만 쓸 겁니다. 요 파트에서는 우리가 무슨 삼각형만 쓸 거다? 직각삼각형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좌표평면이 있을 건데 원이 하나 올 겁니다. 이 원은 이제 단위원이 될 거예요. 어디가 이상한 거지? 다 이상한 거구나. 일단 단위원이라는 게 뭐지 얘들아? 우리 허수 단위가 뭐였지? 그렇지. 그런 게 의미하는 게 뭐였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되는 뭔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무엇은 단위라는 게 붙으면 우리가 기준이 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문제마다 반지름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다양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그 반지름을 그냥 R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그냥 설명을 이제 할 거라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이 X축의 방향에서부터 X축의 양의 방향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가 우리가 무슨 방향이라고 했었지? 양의 방향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동경이 가면서 이 단위원이랑 만나는 좌표가 있겠죠. 이 좌표를 내가 P라고 가정을 할 거고 보통 좌표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 X, Y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끼리 약속을 조금 하는 거야. 예로 어떤 삼각 B라든지 값을 구할 때는 이 점에서부터 X축에다가 90도로 선을 내리십시오. 항상 어떻게 선을 내리라고? X축에다가 90도로 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선이 내려왔다라고 치면은 여기가 지금 90도로 잡혔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길이는 뭐라고 들 수 있고? 그치, 이 길이는 뭐가 될 거고? 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를 의미하는 길이죠? 빗변이고 빗변이자 이 원의 반지름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뭐로 잡혀 있는 상태? R로 잡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가정했을 때 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게 나와. 얘를 어떻게 구하면 된다? R분의 Y로 구하는 거. 헷갈리면 안 돼. 사인이 우리가 보통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하니까 사인이 먼저 나와서 애들이 X가 올 거라고 착각을 많이 하거든.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고? R분의 X.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근데 이제 우리가 요것만 원래 배워도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조금 더 배울 겁니다. 좀 어렵다면 지금부터 하는 거는 그냥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본인이 뭐 요 정도까지 기억할 머리가 있다 하면 좀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고등과정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그쪽 분야로 뛰어들지 않는 이상은 삼각함수의 역함수는 배우지 않습니다. 삼각함수의 역함수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다들 마블은 본 적 있죠? 마블 영화 아이언맨 나오는 영화 본 적 있죠? 거기서 아크 원자로 이런 거 들어봤어? 네. 거기에서 붙는 아크가 우리가 이 삼각함수들을 역함수 시켰을 때 나오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인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또는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아크 사인이라는 함수가 나오거든. 일단 말부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전공자가 아니면 배우지 않을 겁니다. 아마 평생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유튜브 아닌 이상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역수 정도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의 역수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코시컨트라고 부를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코시컨트라고 부를 거야. 근데 맨날 이렇게 5글자 쓰기가 귀찮잖아.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줄여 쓰냐면 CSC 세타 이렇게 줄여서 쓰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코시컨트 세타가 누구의 역수를 의미하는 거라고? 사인의 역수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다? y분의 r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코사인 세타의 역수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배울 거냐면 시컨트 세타라는 게 나옵니다. 얘는 세 글자이기 때문에 굳이 안 바꾸겠죠? 얘는 누구의 역수라고? 코사인의 역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면 된다? x분의 r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탄젠트의 역수는 우리가 코탄젠트 세타라고 배우게 될 거야. 그러면 얘를 뒤집은 거니까 뭐라고 해주면 돼? y분의 x. 좀 유치하지만 저는 어릴 때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요. 코가 없던 것들을 우리가 역수시키면 코가 생깁니다. 코가 있던 거를 역수시키면 코가 없어진다라고 저는 외웠어요. 이게 지금 이거 외울 때만 쓰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미분할 때, 적분할 때도 다 우리가 성립을 시킬 수 있는 유치한 외우기 방법이거든. 코가 있던 걸 어떻게 건드리면 코가 어떻게 되고 없어지고, 코가 있던 거를 우리가 역수시키게 되면 코가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근데 이제 지금 머릿속에 용량이 과거온 사람들은 얘는 굳이 외우지 마세요. 얘는 책이 없을 거니까 요거 하나는 좀 적어 놓을까? 읽을 줄 알아야 돼. 일단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코시컨트. 얘는 시컨트로 끝납니다. 얘는 코탄젠트. 일단 처음에 읽기가 좀 힘들어서 이런 것도 적어 놓으세요. 코시컨트. 근데 저 앞에 거 대문자예요? 뭐 소문자로 적어도 상관없어요. 맨 마지막 게 뭐라고 적은 거예요? 코탄젠트. 아니 영어로. COT 세타. COT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강제성을 띠지는 않는 거니까 좀 힘들다 하면 굳이 외우지 마시고 알아두면은 힘이 될 수 있는. 자, 그럼 일단 요거는 살짝 지우게, 아예 안 지우겠습니다, 그냥.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보통 하게 될 거냐면은 우리한테 문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만 주어질 겁니다. 어떤 원이 있는데 동경을 나타내는 좌표와의 교점이 5,10이다 이렇게만 주어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사인 세타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거거든. 예를 들어서야 우리가 동경을 나타내는 걔가 원과 만나는 좌표를 5,10이라고 줬어. 그럼 어떤 원이 있겠죠. 원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5,10은 어디쯤에 있는 놈이야? 오른쪽 1사비면에 있는 거죠. 그럼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림 하나 그렸을 때 이 좌표가 지금 뭐라고? 5,12.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수직선을 내리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가 90도일 거고 이 길이가 얼마? 이 길이가? 근데 우린 지금 반지름은 모르는 상태잖아. 뭐 쓰면 될까? 피타 쓰게 되면 우린 이 길이를 뭐라고 들 수 있어? 13.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가 될 거니까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한다? 13분의 12로 구하는 거겠죠. 또는 이렇게 그림을 활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결국에는 얘가 동경을 나타내는 원과 만나는 좌표예요. 그럼 얘를 우리가 피타 쓰게 되면 반지름 나오겠죠.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 13. 근데 우리한테 사인 세타를 구하래. 근데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로 구해? R분의 Y로 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13분의 뭐가 된다? 12. 요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뒤에서 이제 계산 연습을 조금 할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사분면별로 부호를 조금 배울 건데 우리가 중딩 때 사분면별로 부호 사분면별로 부호를 배웠습니까? 한 번도 배운 적 없습니까? 배웠어요. 얼싸안고 뭐 올스타크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죠. 그래서 이제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그치, 당연히 배운 적이 없겠구나. 우리 어차피 직각삼각형에서만 삼각형 구했었으니까. 자, 우리가 사분면별로 그 삼각함수들의 부호는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자, 1사분면에서는 누가 양이냐면 모든 놈들이 양입니다. 모든 놈이 양이에요. 자,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입니다.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이고요.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외울 때 뭐 방법은 많은데 보통은 얼싸안꼬로 외워요. 그러니까 뭐 얼이죠. 사인하니까 싸죠. 그 다음에 타안이니까 안. 그 다음에 코니까 그걸 그냥 코 해서 얼싸안코 이렇게 외우거든. 또는 뭐 올스타크 뭐 다양합니다. 본인이 편하게 외우면 되는데 보통은 얼싸안코로 좀 많이 외워. 자, 내가 써놓은 얘들은 그 사분면마다 뭐가 되는 것들을 써놓은 거? 양인 것들을 써놓은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동경을 나타내는 그 선이 원과 만나는 좌표가 주어졌어. 그럼 좌표를 명확하게 알면 우리는 그 좌표의 뭐를 알지? 사분면을 알죠. 사분면을 안다는 거는 그 사분면에서의 누가 양이고 누가 음인지는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쉽게 풀 수 있는 게 생기거든. 예를 들어서 동경을 나타내는 좌표가 마이너스 5,10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의 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주어지면은 바로 직각삼각형 그려버리세요. 그럼 여기가 일단 뭐 5가 될지 12가 될지는 모르지만 얘로 피타 쓰게 되면 길이가 얼마가 되지? 13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가 지금 2사분면이니까 누구만 양이라고? 사인만 뭐가 될 것이다? 양이 될 것이고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는 뭐가 될 거라는 거야? 여기서는 직각삼각형 안 해도 되는 문제구나 아직까지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사인을 구하는 방법이 뭐였지? 그럼 여긴 그냥 13분의 10이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지. 얘는 R분의 뭐로 구하는 거였어? 그럼 일단 13분의 5를 가져오는데 부호가 뭐일 거니까 마이너스니까 그냥 마이너스 13분의 5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호를 결정하지 못하겠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시 문제들은 뒤에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차피 얘들의 무슨 수들이야? 역수야. 뒤집기만 한 수들이야. 부호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1사분면에서 전부 다 양이었으니까 나머지 역수들도 여기선 전부 다 뭐가 될 거야? 양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선 누구만 양이었지? 그러면 얘의 역수인 누구도 양이 될 거다? 코, 시컨트도 양이 될 거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탄젠트가 양이었으니까 누가 양이 될까? 코 탄젠트가 양이 될 거고 여기는 코사인이 양이니까 누가 양이 될 거다? 시컨트가 양이 된다. 이런 식으로 부호 결정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부호 결정하는 거는 일단 외울 수 있겠죠. 얼싸안고로 외우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나도 아직까지 그걸로 외워. 나 고등학교 때 그걸로 외웠었거든. 자, 그 다음에 혹시 뭐 0도에서 뭐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모르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사인 60 이번에 미안 내가 너무 무시했군. 잘했어. 뭐야 탄젠트 90 0 같은 1 같은 3
다들 뭐 이건 좀 채워도 되나요? 우리가 그 삼각비는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언제 배운 건데? 네, 일단 중3 때 배웠던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30도, 45도, 60도밖에 없잖아. 네. 그 조금 앞부분에다가 0도 쓰시고요. 맨 끝에다가 90도 하나 쓰십시오. 0도, 90도도 같이 외우세요. 어차피 뒤에서 그림 141쪽 맨 밑에 보면 특수한 삼각비의 값에서 표 있잖아. 30도 왼쪽에다 0도 하나 쓰시고 60도 오른쪽에다가 90도도 하나 표기를 하십시오. 자, 사인 0은 얼마지? 0이죠. 사인 0은 0입니다. 코사인 0은 얼마입니까? 1입니다. 탄젠트 0은 얼마입니까? 0입니다. 사인 90도는 1입니다. 코사인 90은요? 0입니다. 탄젠트 90은 뭐였지? 이거는 x 치시면 됩니다. 왜 x냐면 우리가 걔는 무한대로 갈 거예요. 90도로 다가가게 되면 걔는 무한대로 솟구칠 거기 때문에 하나의 값으로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90은 없다 x라고 외웠던 거예요. 알죠? 그거를 이제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그림 그려야 돼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것들을 해볼게. 자, 143쪽에 있는 걸 같이 좀 풀어볼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동경을 나타내는 그 좌표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면 반지름은 우리가 지금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동경을 나타내는 좌표가 나오면 일단 누구부터 구하라고? 반지름부터 구해야 돼. 뭐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로.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다? 13이다. 근데 문제에서 우리한테 지금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돼 있거든. 근데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렇지, R분의 X. 그 다음 얘는 뭐가 될 거야? R분의 Y입니다. 그럼 결국엔 우리는 지금 R분의 X 마이너스 Y를 구하라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R은 얼마였죠? 14. X는 얼마죠? 마이너스 5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 12가 돼서 얘는 13분의 7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각각의 값 구해놓고 빼셔도 괜찮고요. 그건 그냥 개인 취향 차이겠죠. 왜 그래? 많이 힘들어? 어디 아파? 힘이 없다. 왜 없어? 아, 왜? 힘이요. 힘내세요 여러분. 잠들은 좀 잤나? 네. 너희는 잠은 잘 자지? 나 요즘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온다. 더워서. 막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에어컨 틀어줘도요? 제 방엔 에어컨이 없습니다. 아. 힘들다. 우리 집에 다른 방은 다 에어컨이 있는데 내 방만 없어요. 한방 그래서 제가 원래 자취를 하다가 집에 들어와 놓으니까 에어컨 없는 방이 내 방이 돼 있던 거야. 어차피 하는 없을 거니까 이러면서. 선풍기로 연명하고 계신 거예요? 에어컨 없으면 지금 이 날씨는 죽어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내 방 32도만. 32도. 창문은 있어. 있는데 이 날씨에 선풍기만 틀고 자는 거 같아. 교도소랑 다를 게 없잖아요. 심지어 내 방 통창이야. 아침 되면 햇빛. 일어나기 싫어도 날 깨워. 갓생이네요. 또 내 창문 쪽에 학교가 2개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하나, 여중 하나. 아침마다 진짜 초딩들 다 죽여버려요. 너무 시끄러워. 제가 옛날에 이제 너무 피곤한 날이야. 시험 대비하다 끝나고 이제 아침에 좀 내일은 늦게 출근해야 되니까 푹 자야지 했는데 이상하게 뭐 빅뱅 노래가 들리는 거야. 자는데 막 뱅뱅뱅해. 그래서 깼는데 초등학교 운동회하고 있었거든요. 청소년하고 소리 지르고. 핸드폰 쌤이 영상을. 근데 난 조용히 해라 했는데 애들은 내가 뭐라 소리 지르는 줄 알고 대박 쳤어요. 위치가 너무합니다. 하나 더 풀 거예요. 필수 예제 8번에 2번도 할 건데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반지름은 얼마라는 거 미리 구해놨어. 13인 거 구해놨죠. 그럼 일단 우리가 사인 세타 바로 한번 불러봅시다. 13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그 마이너스 13분의 12가 와주면 되겠죠. 그 다음 탄젠트는 어떻게 구한다고?
x분의 y로 구하는 거니까 네. 5분의 12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위에는 누가 와 있어? 24. 그럼 없앨 수 있는 것 좀 없애보면 여기서 13이랑 13은 어떻게 될 거고? 사라질 거고 이 5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24랑 12 하나는 약분이 될 거잖아. 그럼 요 정도만 일단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지? 12분의 10이 되는데 한 번 더 약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6분의 5가 된다.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것들 들어갑니다. 필수 예제 9번입니다. 요거는 옆에 그림 있어? 사진 찍었어? 무슨 요거 필수 예제 9번은 너희가 문제를 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자, 요거는 푸는 방법이 조금 다양하거든요. 나중에는 우리가 4분의 3파일 때 값도 외우게 될 겁니다. 잠아. 자, 세타가 4분의 3파입니다. 그림을 조금 그려볼 거예요. 그게 제일 정석적인 방법이라서. 4분의 3파이는 몇 사분면의 각이야? 2사분면이죠. 네. 헷갈리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파이를 막 그렇게 열심히 안 써도 돼. 아직 그림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거 몇 도야? 135. 135도야. 그럼 여기가 90도잖아. 여기가 180도잖아. 그럼 이거에 딱 어디에 있을 거라는 거야? 중간 어딘가에 동경을 나타내는 어떤 선이 있을 거라는 그 거지. 중간에 있어요. 135도니까. 90도와 180도의 딱 중간이 135도니까. 그러니까 그림이 중요하진 않은데 우리가 대충 각도를 보고 그림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를 이용해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달라.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선을 어떻게 내려달라고 했었죠? x축으로 90도로 선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 삼각형을 쓰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기준각은 항상 이쪽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 근데 우리가 여기가 몇 도고 여기가 몇 도라는 걸 알아? 45도, 45도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의 길이가 몇 대 몇 대 몇이 될 거지?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1대 1대 루트 2예요. 오케이? 자, 그때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루트 2 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더하는 건데 여기가 지금 몇 사분면이지? 2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이라고? 사인만 양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사인을 구하는 방법은 뭐분의 뭐로 구하는 거였어? 빗변분의 높이로 구하는 거였죠. 루트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여기 기준각이 지금 중심각이 몇 도로 잡혀 있는 상태? 45도야. 사인 45도 얼마야? 2분의 루트 2죠. 근데 거기서의 부호는 뭐일 거니까? 양일 거니까 여기 2분의 루트 2 가져오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루트 2를 곱하게 되면 얼마?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도 얼마지? 2분의 루트 2죠. 근데 여기는 2사분면이니까 얘는 부호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근데 거기에다 뭐 곱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될 거다? 마이너스 루트 2. 탄젠트 45도는 얼마지? 1. 근데 2사분면이니까 부호가 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뭐만 남는다? 마이너스 루트 2만 남는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동경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서 몇 도로 선을 내린 다음에 90도로 선을 내린 다음에 그림을 판단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익숙치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뭐 많이 해봤던 파트들은 아니기 때문에. 자, 필수의 시간 아직 있지? 필수의 이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요건 뭐 안 찍어도 괜찮아.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곱한 것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코사인이랑 탄젠트를 곱한 것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할 차례 맞지? 요렇게 둘이 곱한 거는 0보다 작다. 그럼 이제 이거 부호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얘하고 얘를 곱해서 0보다 크다라는 건 뿔뿔일 수도 있고 마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밑에다 써놔. 이게 뿔뿔일 때와
마마일대로 찾을 거야. 그럼 사인이 아까 플러스인 건 몇 사분면이라고 했지? 2, 또 1, 그렇지. 그래서 1, 2, 4분면이 사인이 뿔이 될 수 있는 거였죠. 네. 그지? 올스였으니까 올스. 얼사. 그 다음에 코사인이 양이 되는 거는 몇 사분면이지? 1, 4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도 성립이 돼야 되고 여기도 성립이 되니까 이거를 만족시키는 건 지금 몇 사분면이다? 1, 4분면이다 라는 걸 찾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이거 아닌 것들 써주면 되니까 3, 4랑 2, 3이 될 거야. 근데 이 라인에서 겹치는 건 누가 되고 있다? 3이라는 거야. 그 말 뜻은 이 둘을 곱해서 0되게 하는 것은 지금 어디가 있다? 1, 3이 있는 상태야.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음이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지? 뿔마이거나 풀이어야 할 겁니다. 코사인이 플러스인 거 아까 어디라고 찾아놨어? 1, 4. 그럼 여긴 뭐가 될 거야? 2,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가 플러스인 거 몇 사분면이었지? 1, 3이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인 건 어디일 거야? 2, 4가 되겠지. 요 라인에서 겹쳐지는 건 몇 사분면? 요 라인에서 겹쳐지는 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왼쪽도 성립이 돼야 되고 오른쪽도 성립이 돼야 돼. 근데 왼쪽은 1, 3이었죠. 오른쪽은 3, 4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겹쳐지는 건 몇 사분면이다? 3, 4분면이다. 이렇게 찾는 문제입니다. 이게 귀찮겠죠? 뭘 써야 되는 게 좀 많아요. 머릿속으로 해도 되는데 실수할 수 있어. 그래서 난 쓰는 걸 추천. 이왕이면은 문제 풀 때 항상 쓰는 게 낫습니다. 실수할 바에는. 한 문제만 더 하고 좀 쉬자. 뭐 왜? 뭐? 너무 좋다고요. 그렇지. 나도 좋아. 무슨 이렇게 써? 안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 고개를 저었어. 너무 좋아서 괜찮은 건데요. 그럴 때 보통 위아래로 흔들지 않나? 저는 좀 달라요. 자, 필수예제 11번. 표현아, 이거 몇 사분면이란 뜻이요? 그렇지. 보자마자 여러분은 요거를 2, 4분면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 4분면에서는 누구? 만양이라고? 사인 만양이고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분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사인 세타의 절대값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코사인 제곱 세타는 우리가 뭐라 바꿔 써도 상관없어. 절대값 코사인 세타로 바꿔 써도 되고요. 루트 탄젠트 제곱 세타도 뭐로 바꿔 써도 돼? 절대값 탄젠트 세타. 그럼 여기서는 얘만 그대로 나올 거고 얘들은 뭐를 달고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S-C-T가 되는 거겠죠. 자, 저는 이제 돌아오면은 그 다음 파트를 할 건데 맨날 이렇게 사인 쓰고 코사인 쓰고 탄젠트 쓰기가 너무 귀찮아. 그래서 저는 그냥 계산 파트를 할 때는 사인은 그냥 S만 쓸 겁니다. 그리고 코사인은 C만 쓸 거고요. 탄젠트는 T만 쓸 거예요. 네. 하지만 여러분은 문제 푸실 때 다 적으십시오. 그 습관이 서술형에서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설명을 빨리빨리 하기 위한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려고 좀 쉽시다. 내 폰을 본 사람. 그거 멈춰 적은 질문이. 네. 녹화하고 있죠. 아, 오씨, 녹화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플러스